그날 장터 한복판에 과부 하나가 솥을 걸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손에는 아이 셋을 데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오래 못 간다. 귀신집에서 장사를 하겠다니 미쳤나? 하지만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불을 지폈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 솥은 사람 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 하나를 걸기 위한 솥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하트 날려드릴게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을 뿐이었죠.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건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머지않아 이별이 통보되리라는 걸.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마당에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숙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여인을 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여인의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까?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보름 전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한참 울렸죠. 그날 밤 여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아직 상현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차오르려면 열흘쯤 남았죠. 열흘 안에 갈 곳을 정해야 했습니다. 아이 셋과 함께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짐을 꺼냈습니다. 보자기 하나, 남편이 남긴 동전 몇 입, 그리고 옷가지 몇 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벼워서 좋았죠. 무거우면 멀리 가지 못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다른 데로 간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도 여인이 돌아봤을 때도 아무도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았죠. 여인은 천천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장터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고 걷다가 지치면 멈췄고 여인이 기다리면 다시 일어났죠. 해가 기울 무렵 장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음식 냄새, 집 나르는 소리. 여인은 그 소리들 속으로 마치 물에 몸을 담그듯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여인은 알았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이제 남은 건 버티는 일뿐이었죠. 장터는 넓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었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장터 끝으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쓰레기가 쌓인 곳, 아무도 앉지 않는 구석. 여인은 그 자리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너무 좁으면 안 됐습니다. 아이 셋이 앉을 수 없으니까요. 너무 넓어도 안 됐습니다.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여인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기와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거긴 들어가지 마시오.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왜요?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났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다시 그 집을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죠. 솥 하나,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 얼마나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전부였죠.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솥 앞에 앉았습니다. 금이 간 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이 솥으로 국을 끓이면 사람들이 올까요? 여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 오더라도 끓여야 했습니다. 안 끓이면 정말 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보자기를 풀었고 동전을 하나하나 마치 씨앗을 세듯 세웠습니다. 23입. 쌀을 사고 물을 사고 된장을 사면 닷새는 버틸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닷새 안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여인은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여인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쌀 1대, 무 2개, 된장 조금.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국 끓이실 건가?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장사꾼이 웃었습니다. 장사 쉽지 않을 거요. 이 근처엔 이미 국밥집이 많으니. 여인은 쌀을 받아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인은 멈춰섰습니다.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만 오면 되는데. 그날 오후 여인은 처음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저 집에서 연기가 나네. 귀신 집 아니었나?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나야 사람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눈을 마주치면 불길이 옮겨 붙을 것처럼.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오래됐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믿었죠. 믿음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니까요. 여인이 처음 그 집 앞에 섰을 때 근처 장사꾼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거긴 들어가지 마시오. 여인은 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밤마다 소리가 난다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하고.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치 귀신이 듣고 있을까 두려운 듯.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죠. 남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시오. 여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먼지가 날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시간이 멈춰 있었죠. 마루는 썩어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단단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쓸 수 있다는 뜻이었죠. 여인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한쪽에 솥이 하나 놓여 있었고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천천히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쇠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피면 뜨거워질 거였죠.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솥이면 된다는 걸.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여기서 장사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안 올 텐데요. 귀신 나온다잖아요. 여인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귀신은 배고프지 않다. 아이가 멍하니 어미를 봤죠. 여인은 다시 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가 고프면 귀신도 있는다. 그날 저녁 여인은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마루를 닦을 때마다
나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서 잠들었고 여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귀신 소리라고 한 게 이것일지도 몰랐죠. 여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있든 없든 내일은 불을 지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이 자는 동안 혼자 솥 앞에 앉았습니다. 금이 간 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금은 가늘었고 아직 물이 셀 정도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깨질 거였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솥도 모르고 여인도 몰랐습니다. 여인은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무게가 느껴진다는 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솥을 내려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고였습니다. 금 사이로 스며들지 않았죠.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장작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른 나무는 가벼웠고 불을 붙이면 빠르게 탈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였죠. 여인은 계산했습니다. 장작 5개면 국 1솥 끓일 수 있을 거였고 국 1솥이면 사람 5섯은 먹일 수 있었습니다. 5명이 오면 동전 몇 잎은 벌 수 있었고 그럼 내일도 장작을 살 수 있었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국밥집도 여럿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귀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여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솥을 한 번 더 봤죠. 깨지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여인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쌀 1대, 무 2개, 된장 1숟가락.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장사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다시 물었죠. 혹시 그 귀신집에서 하시는 거요? 여인은 쌀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귀신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장사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신집에서 밥을 먹지 않소. 여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인은 멈춰 섰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국밥집 하나가 보였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그 연기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저 집처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만 오면 됐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여인은 장작을 쌓았습니다. 솥 안에 물을 부었고 물을 썰어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불을 지필 차례였습니다.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1번, 2번. 하지만 장작에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쳤죠. 3번, 4번. 여전히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굴뚝을 봤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불이 안 붙는 게 아니라 연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였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왜 안 돼요? 여인은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막혀 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났죠.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여인은 처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불이 안 붙는 거다. 여인은 처마를 붙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기와가 흔들렸고 손끝에 차가운 쇠 냄새가 묻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기와가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집이 말을 거는 것처럼.
나를 밟지 마라.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람이 밟아야 집으로 남으니까요. 굴뚝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새 둥지가 보였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가 엉켜 있었죠. 여인은 손을 뻗었습니다. 가시에 손이 찔렸고 피가 났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움큼, 두 움큼, 둥지를 꺼내 아래로 던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른 풀이 흩어졌습니다. 굴뚝이 뚫렸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은 더러웠고 옷은 찢어졌죠. 큰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미 손에서 피가 나요. 여인은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불이 붙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은 그 연기를 오래 봤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바람에 흩어졌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여인은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면 타오르고 죽으면 꺼졌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째 국은 끓었습니다. 냄새가 굴뚝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무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불에 탄 나무 냄새. 여인은 솥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사람들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죠. 여인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멈추는 건 관심이고 지나가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이 더 컸죠. 장터 근처 장사꾼 하나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국 냄새 괜찮은데 왜 아무도 안 오는지 아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신 집에서 먹느니 굽는 게 낫다고들 하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하시오? 여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이 없으니까요. 장사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인은 다시 솥을 봤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먹을 사람이 없어도 국은 끓었습니다. 솥은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장터의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있으면 됐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노인은 한참을 여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국 파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팝니다.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그릇 주시오. 여인은 일어나 국을 떴습니다. 국자가 솥 안으로 들어갔다가 국물을 가득 담아 나왔죠. 그릇에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은 그 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던데 무섭지 않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여인은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니까 오셨겠죠. 노인은 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소리 없이 천천히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괜찮네.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충분했죠. 노인은 동전 하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오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나가고 여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동전 하나.
오늘은 이걸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동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내일은 두 사람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도 내일은 또 불을 지펴야 했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내일도 사람 올까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성만큼 맛이 났고 맛이 나면 사람은 왔습니다. 언젠가는 그날 밤 여인은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일도 오겠소.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은 평소처럼 불을 지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노인이 오든 안 오든 국은 끓여야 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놀라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죠.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말없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 그릇. 여인은 국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어제처럼 천천히 먹었죠. 소리 없이 정성스럽게. 다 먹고 나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 입이 변한 모양이요. 노인은 동전 하나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말했죠. 내일도 오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믿었습니다. 사흘째 노인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도 노인은 약속을 지켰죠. 닷새째 되던 날 노인 옆에 사람 하나가 더 섰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 집 국이 괜찮다고 하던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보시오. 여인은 국을 2그릇 떴습니다. 젊은 남자는 한 숟가락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정말 괜찮네요. 노인이 여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이 집은 진짜요. 그날 이후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죠. 엿새째 3명, 일회째 4명, 여덟째 5명. 소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귀신집이라던데 사람이 꽤 오네. 옆 사람이 대답했죠. 먹어봤어? 괜찮더라. 귀신 안 무서워? 배고프면 귀신도 잊어버려. 여인은 그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끓였죠. 9째 날 저녁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왜요? 여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열흘도 안 됐습니다. 한 달은 되어야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죠.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동전을 세었습니다. 23입. 열흘 동안 번 돈이었죠.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장사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루하루 쌓이는 거였죠. 마치 불이 장작을 태우듯이. 열흘째 되던 날 여인은 계산을 했습니다. 쌀값, 무값, 된장값, 장작값, 그리고 남는 돈. 처음으로 흑자였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제 괜찮은 거예요? 여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괜찮은 건 내일도 손님이 오는 거다. 내일도 올까요? 여인은 솥을 보며 말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온다.
열하루째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국 한 그릇을 먹고 동전 하나를 놓고 갔죠. 열이틀째 노인과 함께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열사흘째 3명이 왔고 열나흘째 4명, 보름째 5명이 왔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늘었습니다.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죠. 여인은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쌀을 씻고 물을 썰었으며 된장을 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 국 먹어봤어? 응, 괜찮더라. 소문은 천천히 퍼졌죠. 나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것처럼 좋은 소문도 결국은 퍼졌습니다. 20날째 되던 날 여인은 계산을 했습니다. 동전 40입. 쌀을 사고 물을 사고 된장을 사고 장작을 사도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남는 돈이 생긴 거였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제 괜찮은 거예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을 한 번 더 닦았죠. 괜찮은 건 내일도 손님이 오는 거였고 그 다음 날도 오는 거였습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장사는 싸움이 아니라 버팀이라는 걸. 이기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지는 거였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하루 7, 8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충분했죠. 그날 아침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언제까지 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을 한 번 더 닦았죠. 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만큼 맛이 났고 맛이 나면 사람이 왔습니다. 여인은 그걸 믿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집 예전엔 귀신이 나온다고 하던 곳 아니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오? 여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 나오겠네. 여인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이었고 사람이 떠나면 귀신의 집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아요? 여인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요? 여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솥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20날째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10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근처 국밥집 주인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장사 잘 되시나 보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합니다. 주인이 웃었습니다. 자리세 내셨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했죠. 여긴 공터가 아니오. 주인이 있는 땅이오.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여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합니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에 단양. 비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흥정하면 더 올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주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번 달 말까지 가져오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여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단양.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아직 남아 있었죠. 한 달이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돈 많이 내야 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장을 봐야 할 것들을 세웠습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견제는 성공의 신호라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고, 신경 쓰기 시작하면 뭔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6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날이었죠. 사람이 평소보다 많았고, 여인은 국을 더 많이 끓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5명, 20명. 여인은 쉬지 않고 국을 떴습니다. 국자가 솥을 긁었죠. 그때였습니다. 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은 멈춰 섰습니다. 손 밑바닥에서 금이 벌어졌습니다. 국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불 위로 떨어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국이 쏟아지네. 저거 큰일 나겠는데.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금은 점점 벌어졌고 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울었습니다. 어미 어떡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죠. 그리고 천천히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솥은 뜨거웠습니다. 손이 데었지만 여인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가져갔죠.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여자 솥이 깨졌네. 이제 끝이겠군.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여인은 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 벌어진 자리를 오래 봤죠. 고칠 수 없었습니다. 새 솥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인은 가진 돈을 세었습니다. 38냥. 새 솥을 사려면 20냥이 필요했고, 그럼 남는 건 18냥. 자릿세 단량을 내고 나면 13냥이었습니다. 여인은 계산을 끝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제 어떡해요? 여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새 솥을 산다. 돈이 있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아직은. 다음 날 여인은 중고 솥을 구하러 갔습니다. 장터 끝에 쇠붙이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시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국 끓일 수 있는 솥. 크기는? 이만큼. 여인이 손으로 크기를 그렸습니다. 주인이 뒤쪽에서 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떻소? 여인은 솥을 봤습니다. 흠집이 있었지만 금은 가지 않았죠.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입니까? 20냥.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겠습니다. 여인은 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웠지만 희망도 함께 무거웠죠. 그날 저녁 여인은 새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부었고 물이 고였습니다. 금이 없으니 새지 않았죠. 여인은 쌀을 씻고 물을 썰었으며 된장을 풀고 국을 끓였습니다. 새 솥에서 끓는 국은 이상하게도 더 깊은 맛이 났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 솥이 더 좋은 거예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왜 맛이 더 나요? 여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인은 알았습니다. 솥이 깨졌을 때 포기하지 않았죠. 대신 새 솥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바뀐 거였습니다. 손맛이 달라진 거였죠. 다음 날 손님들이 다시 왔습니다. 솥 고쳤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손님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죠. 맛이 더 좋아졌네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알았죠.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자릿세 단량을 냈습니다. 돈은 빠듯했지만 낼 수 있었죠.
손님은 꾸준히 왔습니다. 어떤 날은 10명, 어떤 날은 15명.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는 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문 앞에 섰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맨발이었죠. 여인은 그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떠서 내밀었죠. 먹어라.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아이는 국을 먹었습니다. 빠르게 소리내며 다 먹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갔죠. 근처 손님이 말했습니다. 돈도 안 받으셨네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장사인데. 여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은 배고픈 사람한테 공짜로 준다더라. 과부인데 마음이 넓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오히려 돈을 내는 사람이 늘었죠. 어떤 손님은 동전 하나 더 놓고 갔습니다. 이건 아까 그 아이 몫입니다. 어떤 손님은 말했죠. 저도 예전엔 배고팠습니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곳에서 먹고 싶어 한다는 걸.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우고 싶어 했죠. 그날 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왜 공짜로 줬어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배고팠으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지도 않았죠. 아이들은 이제 학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옷도 새로 지어 입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죠. 여인은 여전히 매일 국을 끓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으셨군요.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도 여기가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 한 그릇을 먹고 갔죠. 동전은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권력을 얻는 게 아니었죠. 쫓겨나지 않는 자리가 생기고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가 생기는 것. 여인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었죠. 3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그릇을 닦았죠.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과부 인생 참 독하다.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했죠. 아니다. 나는 그냥 내려놓지 않았을 뿐이다. 솥은 오늘도 끓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 왔죠. 여인은 알았습니다. 솥이 깨지지 않는 한 이 집은 서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솥은 여인의 인생처럼 아직도 불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인은 솥을 보며 말했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하지만 여인은 알았습니다.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걸. 한번 붙으면 계속 타오르는 게 불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손님이 왔습니다. 여인은 국을 떴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